첫 번째 파트, 강력한 오프닝. 요즘 아침에 눈을 뜨면 어떠십니까? 벌떡 일어나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그냥 조금 더 누워있고 싶은 날이 많아지셨습니까? 출근할 곳이 없어졌습니다. 매일 아침 넥타이를 고쳐 매던 손이 이제는 리모컨을 집어드는 일이 더 익숙해졌습니다. 형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퇴하면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막상 그 자유가 손에 쥐어지고 나니까 공허하지 않으십니까?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 회사 다닐 때는 박 부장, 김 이사 소리를 들었는데 지금은 그냥 아버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느낌.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당신의 이름을 불러준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자식은 바쁘다고 연락이 뜸합니다. 오랜 친구들은 하나둘 병원을 들락거리거나 연락이 끊겼습니다. 아내와는 싸울 힘도 없이 그냥 각자 TV 보고 각자 잡니다. 이게 노년이라고, 다들 이렇게 사는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제가 2000년 전 로마 황제 한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름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로마 역사상 가장 현명한 황제라 불리는 분입니다. 전쟁터에 나가야 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배신했습니다. 몸은 항상 아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선물입니다. 두 번째 파트, 문제 제기. 선배님, 솔직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화가 나는 일이 있으십니까? 자식이 전화를 잘 안 한다고, 아내가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옛날 직장 동료가 나보다 더 잘 산다고. 대부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사람 때문이야. 세상이 잘못됐어. 내가 이렇게 된 게 다 그때 그 선택 때문이야. 남 탓, 세상 탓, 과거 탓. 근데 형님, 남 탓을 아무리 해도 내 기분이 나아진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오히려 더 괴로워집니다. 그 탓을 하는 동안에도 세상은 그대로고 그 사람도 그대로고 고통받는 건 나뿐이거든요. 과거를 후회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그 회사 그만두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더 열심히 살았어야 했는데, 그래서 과거가 바뀌었습니까? 우리는 지나간 날을 붙잡고 울거나 오지 않은 날을 두려워하느라 지금 이 순간을 통째로 잃어버리고 삽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걸 가장 먼저 발견했습니다. 고통은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내 해석에서 온다. 오늘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고 나가시면 선배님의 남은 인생이 달라집니다. 세 번째 파트, 핵심 철학 1.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라. 아우렐리우스가 남긴 책, 명상록. 이 책은 원래 출판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황제가 혼자 전쟁터 막사에서 자기 자신에게 쓴 일기장이었습니다. 그 고민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왜냐고요? 그 고민이 지금 우리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어떤 것들은 우리 힘 안에 있고 어떤 것들은 우리 힘 밖에 있다.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딱 나눠라. 자식이 전화를 자주 안 합니다. 이게 내가 바꿀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식의 마음은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서운해도, 아무리 화를 내도 자식이 전화를 더 자주 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쓰는 것은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것이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태도, 내 말 한마디, 내가 오늘 어떻게 행동할지,
이것만이 내 것입니다. 65세 박 선생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38년 직장 생활 후 은퇴. 아들 둘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아들들이 명절에 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라는 분노가 쌓였고 결국 사이가 더 멀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깨달았습니다. 아들 마음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내가 정할 수 있다. 그래서 분노 대신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요구하는 편지가 아닌 아버지가 요즘 이런 생각을 한다는 편지를. 석 달 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다음 주 일요일에 가도 됩니까?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신이 에너지를 쏟는 것 중에서 정작 바꿀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오늘 실천이라고 종이를 꺼내 한번 써보시고 왼쪽에 바꿀 수 있는 것, 오른쪽에 바꿀 수 없는 것을 쓰십시오. 오른쪽에 적은 것에는 더 이상 에너지를 쓰지 마십시오. 그게 해방입니다. 네 번째 파트, 핵심 철학 2.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마라. 은퇴하고 나면 그 갑옷이 벗겨집니다. 부장, 이사, 사장이라는 직함이 사라지면 갑자기 그냥 아저씨가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카페에서 주문할 때도 괜히 주눅이 듭니다. 이 허탈함, 이 상실감. 이게 결국 타인의 시선에서 오는 겁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황제였는데도 욕을 먹고 비난을 받고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썼습니다. 그들이 나에 대해 뭐라고 말하든 그것은 그들의 생각이다. 내 삶을 사는 것은 나다. 다른 사람이 나를 욕한다고 칩시다. 그 욕이 내 몸 안에 들어옵니까? 아닙니다. 그 욕은 그 사람 머릿속에 있는 겁니다. 68세 이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 선거에 나갔다가 젊은 사람한테 크게 졌습니다. 그날 이후 이웃을 만나기 싫고 밥맛도 없고 집에만 계셨습니다. 그런데 명상록에서 이런 구절을 만났습니다. 당신이 마음 쓰는 것들이 당신을 지배한다. 내가 왜 이 선거 결과를 3개월 동안 붙잡고 있었지? 그 다음 날부터 이분은 아파트 단지를 다시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마주치는 사람마다 먼저 인사했습니다. 오늘 실천, 누군가 나를 무시하는 상황이 생기면 이렇게 물으십시오. 이 사람의 생각이 내 삶을 사는데 실제로 필요한가? 대부분의 답은 아니다입니다. 다섯 번째 파트, 핵심 철학 3. 지금 이 순간에 살아라. 우리는 참 이상한 존재입니다. 현재에 살면서도 현재를 살지 않습니다. 아침에 밥을 먹으면서도 어제 있었던 일을 되씹고 저녁에 아내 옆에 앉아 있으면서도 10년 전 직장 동료 생각을 하고 손주 얼굴을 보면서도 노후 자금이 부족한 거 아닐까 걱정을 합니다. 지금 이 밥의 맛, 지금 아내 목소리, 지금 손주의 웃음이 전부 흘러가 버립니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한다. 당신이 가진 전부는 지금 이 순간뿐이다. 한 어르신이 임종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너무 많은 시간을 걱정하며 살았어. 그 걱정들 대부분 일어나지도 않았어.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90%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걱정을 품고 사느라 정작 지금을 못 살았습니다. 오늘 실천, 하루, 딱 5분. 아무것도 하지 말고 창밖을 보십시오. 지금 내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끼십시오. 그게 현재로 돌아오는 첫걸음입니다. 여섯 번째 파트, 핵심 철학 4. 감정은 사건이 아니라 내 선택이다. 아우렐리우스의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당신을 화나게 만드는 것은 사건이 아니다.
그 사건에 대한 당신의 판단이 당신을 화나게 만드는 것이다. 아내가 여보, 또 이 양말 저기 벗어뒀어? 라고 했습니다. 이건 사건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판단을 붙이느냐에 따라 감정이 달라집니다. 나를 무시하네. 분노. 맞아. 고쳐야겠다. 반성. 40년째 똑같네. 웃음. 똑같은 말인데 내가 어떤 의미를 붙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감정이 됩니다. 이게 감정은 선택이라는 겁니다. 62세 최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불같은 성격으로 유명했는데 은퇴 후 집에 있으니 그 화가 전부 가족에게 향했습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아버지 때문에 집에 들어오기가 무서워요. 그날 밤부터 이분이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화가 나는 순간마다 무슨 일이 있었는가? 나는 왜 화가 났는가? 정말 화낼 만한 일인가를 적었습니다. 한 달 후 발견한 것은 화가 난 것의 90%가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낸 판단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오늘 실천. 화가 올라오면 3초 멈추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이건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처음엔 잘 안 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황제도 매일 연습했습니다. 7번째 파트. 핵심 철학. 5. 죽음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형님,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건강검진 결과가 나쁘게 나왔을 때, 친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밤에 혼자 누워 잠이 안 올 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 죽음을 피하지 말고 매일 생각하라고 합니다.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라. 만약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붙잡고 있는 그 서운함이 의미가 있습니까? 그 쓸데없는 자존심이? 그 오래된 원망이? 없습니다.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당신은 누구에게 전화하겠습니까? 누구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겠습니까? 누구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겠습니까? 그걸 왜 오늘 안 하십니까? 71세 김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큰아들과 15년째 연락을 끊고 사셨습니다. 돈 문제로 싸운 후부터였습니다. 내가 먼저 사과할 수 없다. 내가 틀리지 않았다. 그렇게 15년이 갔습니다. 어느 날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생각하셨답니다. 내가 죽기 전에 아들 얼굴을 못 보면 어떡하지? 다음 날 아침 전화를 하셨습니다.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우셨다고 합니다. 아들도 울었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암이 나한테 선물을 줬어요. 내가 놓치고 있던 것들을 보여줬으니까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지금 살아있는 것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8번째 파트. 우리가 평생 놓치고 산 것. 잠깐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형님, 평생 열심히 사셨습니까? 잠도 못 자고, 몸도 혹사하고, 가족한테 미안한 마음 품으면서도 꾹 참고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복하십니까? 우리가 놓친 것들이 있습니다. 아이가 아빠, 같이 놀자 라고 할 때, 나중에 아빠 바빠라고 했던 그 순간들, 그 같이 놀자는 말을 지금 들을 수 있습니까? 부부가 처음 손을 잡고 걸었던 그 설렘, 언제부터 서로 등을 돌리고 잤습니까?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걸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회사가 원하는 사람, 가족이 원하는 사람, 사회가 원하는 사람이 되느라 정작 내가 원하는 내가 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죽기 전에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일을 더 적게 할 걸,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걸,
하고 싶은 것들을 더 많이 할 걸. 형님, 그 후회를 지금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중에 하실 겁니까? 나중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 그 나중입니다. 9번째 파트, 인생 전환 메시지. 지금 이 순간부터 늦지 않았습니다. 형님, 지금 몇 살이십니까? 60, 65, 70. 이게 늦은 겁니까? 전혀 아닙니다. 아직 20년, 30년이 남아 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명상록을 쓴 게 50대였습니다. 그 나이에 자기 자신을 바꾸려 했습니다. 나는 좀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 그 노력을 죽는 날까지 계속했습니다. 뇌과학자들이 말합니다. 인간의 뇌는 70대, 80대에도 변화할 수 있다고. 평생 화를 내던 사람도 바뀔 수 있습니다. 평생 과거의 후회 속에 살던 사람도 바뀔 수 있습니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71세 정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10년 동안 똑같은 하루를 사셨습니다. TV 보고, 밥 먹고, 낮잠 자고, 술 한잔하고 자는 것. 도서관에서 우연히 명상록을 집어드셨다가 이 구절에서 멈추셨습니다. 당신은 살기 위해 태어났는가? 아니면 그냥 있기 위해 태어났는가? 그날 집에 오시면서 도서관 자원봉사를 신청하셨습니다. 3개월 후 어린아이들이 할아버지, 이 책 재미있어요? 하며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분은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자원봉사자입니다. 아내는 이분을 다시 좋아하게 됐다고 합니다. 마음은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10번째 파트, 구체적 실천.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다릅니다. 아우렐리우스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구체적인 다짐을 했습니다. 오늘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아침 루틴. 눈을 뜨면 바로 핸드폰을 보지 마십시오. 핸드폰에는 남의 소식이 있습니다. 그 남의 소식을 아침 첫 번째로 보면 하루가 남의 것이 됩니다. 대신 딱 1분. 누운 채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오늘도 살아있다. 이게 선물이다. 그 다음 물 한 잔 드시고 창문을 여십시오. 오늘 날씨가 어떻습니까? 바람이 있습니까? 그걸 느끼십시오. 딱 5분. 생각 바꾸는 3가지 방법. 첫째, 왜가 아니라 어떻게를 질문. 뭔가 짜증나는 일이 생겼을 때 왜 이런 일이 생겼지가 아니라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으십시오. 이 질문 하나가 형님을 피해자에서 주체자로 바뀌게 합니다. 둘째, 비교 중단. 남과 비교하는 생각이 떠오르면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나의 경주를 달린다. 저 사람의 트랙과 내 트랙은 다릅니다. 셋째, 하루에 한 가지 작은 선의 실천. 편의점 직원에게 감사합니다 한마디. 아내에게 커피 한 잔. 이웃에게 먼저 인사. 이게 쌓이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관계 정리. 나를 만날 때마다 기분이 나빠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60 넘어서는 의무적인 관계를 줄여도 됩니다. 대신 진짜 관계에 집중하십시오. 만나고 나서 기분이 좋은 사람,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같이 있어도 편한 사람, 그런 사람 한 명이면 됩니다. 자식과 거리가 멀어졌다면 방식을 바꿔보십시오. 왜 전화 안 하니? 가 아니라 아버지가 보고 싶다로. 아내와 관계가 멀어졌다면 오늘 저녁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여보, 오늘 하루 어땠어? 40년 결혼 생활에서 이 말이 얼마나 드물었습니까? 이 한마디가 관계를 되살리는 시작입니다. 저녁 루틴. 잠자리 들기 전 5분. 노트에 이 3가지만 쓰십시오. 오늘 감사했던 것, 1가지. 오늘 내가 잘한 것,
한 가지. 내일 한 가지 다르게 해볼 것 한 가지. 아우렐리우스는 전쟁 중에도 몸이 아파도 매일 밤 이걸 했습니다. 오늘 나는 충분히 살았는가? 이 질문과 함께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11번째 파트, 강력한 마무리. 형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생애 말년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내가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 후회도 있고 자랑도 있다. 그러나 내가 매일 최선을 다했다는 것, 그것 하나만큼은 확실하다. 오늘 이 순간,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십니까? 당신이 살아온 그 모든 날들, 가난했던 날도, 힘들었던 날도, 억울했던 날도, 후회스러운 날도, 그 전부가 모여서 지금 당신이 됐습니다. 그 인생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살아남은 것 자체가 용기입니다.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에게 오늘 고마움을 전하십시오. 아우렐리우스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일은 지금 여기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이 자리에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형님, 이제 다시 시작하십시오. 60이라는 나이는 끝이 아닙니다. 이제 진짜 당신으로 살 수 있는 시작입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사셨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사십시오. 평생 인정받으려 사셨다면 이제는 스스로 인정하십시오. 평생 과거를 붙잡고 사셨다면 이제는 지금을 잡으십시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마음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행복도 선택입니다. 평화도 선택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사는 것도 선택입니다. 그 선택을 오늘 하십시오. 내일이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죽기 직전 자신을 찾아온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왜 나를 위해 우는가? 나는 내 의무를 다했다. 형님,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 의무를 다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나는 내 삶을 살았다. 그 삶을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은 당신의 것이다. 그 어떤 것도 당신의 허락 없이는 당신을 해칠 수 없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귀한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